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의성은 언제 시작되는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라는 의문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창의성을 중시 여기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그 사회에 우리가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창의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새롭고 적합한 무엇인가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요점을 두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것이 우리 사회에 적합하게 쓰이느냐의 문제도 중요시 여긴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는 창의성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능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천재의 자유로움,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인지심리학의 발달 과정에서 길포드라고 하는 학자가 창의성은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인간의 중요한 지적 능력 중 창의적인 사고를 하나의 중요한 단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지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창의성을 누구나 가진 잠재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교육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토렌스가 개발한 창의적 사고 테스트라든지, 원래는 카간이 제시한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길포드의 도구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창의적 사고는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언제 발달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입증한 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토렌스의 연구인데요. 토렌스는 미네소타 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유아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장난감 놀이를 통한 창의성의 발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큰 하나 이거라기보다는 창의성의 하위 여러 요인들, 다시 말하면 창의성의 단서로서 호기심, 융통성, 문제에 대한 예민도, 자신의 생각대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 독창성, 통찰력, 이런 것들을 하위 요인으로 조사를 하였어요. 연구 결과에서는 3세에서 5세의 그 유아들이 창의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창의성이 살짝 저하되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창의성이 발달된다는 것이 이 토렌스의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가장 발현되는 3세에서 5세이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새로운 창의성이 발달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3학년 말에서 4학년 이 이후에 다시 저하가 됩니다. 근데 이 토렌스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장 창의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저하된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해요. 이런 유아기 창의성이 왜 높을까? 유아기의 창의성이 어떻게 해서 발달하게 될까? 왜 높을까? 이런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뇌 발달의 관점이에요. 이 뇌 발달의 관점에서는 유아기 창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뇌의 무게는 약 350에서 400g 정도 되는데요. 3세경이 되면, 유아가 되면 뇌의 무게가 천, 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6살이 지나면서는 성인과 같이 1300에서 1500. g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뇌의 발달과 함께 생각이 커지고 또 사고가 발달을 하면서 창의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하는 것이 바로 뇌 발달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인데요.
유아의 놀이 상황을 지켜보면 창의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형을 가지고 엄마가 된 것처럼 상상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기. 군인이나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말해보고 행동도 하기. 이런 것들이 유아들의 이 가장놀이, 가작화놀이, 소꿉놀이, 애지이프놀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놀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놀이에서 드러나는 상상이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의 기초가 된다. 창조를 일깨우는 상상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은 이 시기에 창의력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유아기는 성인에 비해서 사고 양식이 유연하고 개방적이면서 그다음에 뇌 활동, 생각의 활동이 급진적으로 이게 증가하게 되죠. 상상력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그 시기가 바로 유아기이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창의성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구들을 볼 때 유아기 창의성의 발달에 관한 관점은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창의성이 지속되고 어떤 아이들은 창의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성인인데요. 작가, 작곡가, 미술가, 발명가와 같은 이 성인들은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나이가 많은 성인들인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창의력을 통해 이런 산출물들을 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의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달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학자가 언번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언번은 2007년에 문제, 과정, 산출물, 사람, 환경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의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현되느냐에 대한 것을 4P2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직스 덴치메할리라고 하는 학자는 1999년도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발전을 돕고 그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환경, 현장. 근데 이때 이 현장에는 전문가 집단, 그것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현장,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만 창의성이 발현이 되니까요. 이런 영역이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을 돕는 현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이런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창의력이 개발되고 지속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창의성이 인지나 지능같이 어떤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즉 지능의 어떤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삶 속에서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와 문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였을 때 이것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 문화, 환경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